자, 8조. 예. 파생상품 나왔죠? 결론. 시험엔 죽었다 깨도 안 나요. X. 파생상품.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없어. 우리 공인중개사. 저만 관련이 있어요. 예, 저만 관련이 있고. 요것은 올해 개정됐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 당장 올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내야 한다? 내년. 그래서 그냥 X 표시하시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법이 개정됐다 의미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갈게요. 종합소득세에서 개정된 게 바로 요 거주자 개념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 요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법이니까 확인합시다. 자, 우리 소득세법은 누구를 납세무자라는 거죠? 개인. 그죠? 이때 소득세법상 개는 크게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이때 요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주자라면 국내에 뭐를 두고 있거나 주소 또는 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였다가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요게. 며칠로? 183일 이상으로. 그럼 왜 바뀌었냐? 다른 나라 국제 기준에 따르면은 거기 보시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OECD의 대부분 선진 국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할 때 며칠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183일 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183일 이상으로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으면 뭐로 본다,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거주자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넓어진 거죠. 넓어진 거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저는 이거 갖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게 궁극적인 건 아니거든요. 소득세법상 궁극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랬죠?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는 없는? 없는 무슨 납세무자? 무제한 납세무자죠. 근데 반해서 뭐는? 비거주자는 무슨 납세무자예요? 제한 납세무자. 시험은 이거 나와. 예. 그래서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은 깨로 없은 깨로? 없은 깨로.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국내 소득은 물론 어디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국외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 우리나라 안에서만 발생한 것만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는 거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는 과세할 수 없다.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요거였어.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노출됐어.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 시험은 저는 이걸 더 중요한 거예요. 거주자냐 비거주냐 관계이시 없이 어디서 발생한 건 국내에서 발생한 건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는 국외 소득은 국외 소득은 누구만? 거주자만. 요거죠. 그러면 거주자냐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국외. 그죠? 국내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요거였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거주자가 납세금을 부담합니다. 단 이거 반드시 체킹 되셔야죠.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기본서에는 278조 기본서 몇 조? 278조. 국외 소득은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이죠.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요걸 보셔야 되는 거야.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 양돌 현재.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국내에 뭘 둔 자? 주소나 거소를 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5년이 키워드죠, 5년. 요게 키워드야. 그래서 결론.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양도 현재 계속해서 어디에? 국내 몇 년을?
5년 이상을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금을 부담하죠. 요게 작년 시험에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 이것만 포인트 잡아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고 이미 작년에 나왔고 그 전에도 몇 번씩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다만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한번 개정된 취지를 살려서 한 번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안 보셔도 돼요. 다 며칠 이상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183일 이상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양가로 2번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의 한시적 비과세죠, 여러분. 자, 그리고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으시고요. 이 양가로 2번이 거기 보시면은요. 개정 이후 잠깐 보세요. 개정 이후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 즉 2014년부터 언제까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해서만 요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2017년부터 밑줄 2017년부터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양가로 2번은 언제까지 적용하는 거고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앞에다 적으세요. 언제부터 정하는 거야? 2017년 1월 1일부터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내일 2017년도까지 시험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때는 아저씨 짐 싸고 나가. 내 친구처럼 몇 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러는데 너는 몇 년에 하냐? 그러면 이제 아저씨 짐 싸고 나가. 오, 해피데이죠, 그러면. 자, 양가리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의 한시적 비과세. 여러분 교과서에는 기본서에는 비과세.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기본서 적으세요. 408쪽입니다. 408쪽. 역시 개정된 내용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개정안으로 가지고 책을 미리 다 써놨기 때문에 웬만한 개정사항은 기본서에 다 반영시켜놨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 잡읍시다. 자, 우리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죠. 예, 최근에 계속 한 문제씩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별표 3개짜리였죠? 매년 나오고 있어, 매년. 그러면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과세 대상. 둘째, 비과세. 셋째, 총수익금의 계산.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범위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규정은 요겁니다. 지금 개정된 규정은 비과세 요겁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현재 비과세가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 비과세는 몇 가지다? 3가지. 요 3가지 요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전답.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비과세가 바로 전답에 대해서 비과세고 두 번째가 요거죠.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거죠. 1주택 소유자의 무슨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근에도 이게 나온 거죠. 1주택 소유자입니다. 1주택 요거 임대자가 아닙니다. 1주택 임대자가 아니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비과세. 그러니까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하나를 뭘 줬다? 임대 줬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사냐 이거?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임대 줬어. 그럼 난 어디 가야 돼? 모임 장소가 이제 서울역인 거야. 서울역 가는 거야. 거기 서울역에 계신 분들 다 임대 주고인가? 오해하면 안 돼?
그분들 거기 괜히 있는 거 아니야? 임대 주고 와서 그래.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하나를 뭘 주고? 임대 주고 난 딴 데 가서 임차해야죠. 그럼 임대료 받아서 임차료 내는 거니까 쌤. 그래서 뭐 하겠다? 비과세. 단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이죠. 그러면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자, 갑이 A주택을 B주택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요걸 뭘 주고? 임대 주고 요거 뭐 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다. 맞아 틀려? 비과세요? 아니야. 왜 비과세 안 해줘? 1주택 소유자랬지 1주택 임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갑을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비과세죠. 이렇게 되면. 그죠? 갑이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를 뭘 줬다? 임대 줬다.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비과세란 얘기죠. 이해하셨죠? 차이점 보이셨죠? 네, 됐고.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죠. 단 세법의 매력은 이런 거죠. 그죠? 절대 간단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뭐가 나와? 예외. 그렇죠. 정말 세법은 예외 없는 규정이 없죠. 뭐죠? 첫째. 무슨 주택? 무슨 주택? 고가주택. 또는 어디에 소지하면? 국에 소지한 주택은 무조건 뭐야? 과세. 그죠? 다 최근에 이런 거 시험에 나온 거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뭐, 세법은 나오는 거 다 잡아드리잖아, 거의. 자, 조금 더 갑시다. 이때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 9억 초과죠.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 나오죠? 예?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지방세는 뭐가 있어요? 고급주택이야, 지방세는. 근데 국세로 넘으면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거. 실무 나갖고 이거 여러분이 판단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맨날 고객이 물어보면 맨날 뭐라 그래? 고객님, 그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맨날 시험 범위가 아니래. 결론, 9억 초과는 뭐야? 고가는, 여기서 고가는 얼마야? 9억 초과죠. 다만 주의사항.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슨 가의 기준? 어느 날 현재? 양도 현재죠. 양도 현재. 그러니까 취득은 고려하고 안 하고 양도 시점에서 무슨 가액을 가지고 따지는가? 그렇죠. 실가죠. 실가. 왜? 지금 팔았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어느 날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이 임대하던 주택을 올해 뭐하면 양도를 하면 이날 현재죠. 기준점이 다르네요. 무슨 가액 기준? 그렇죠. 기준시가죠. 여기는. 왜? 기본적으로 뭐하고 있다면 임대를 하고 있다면은 실질거래가액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는 뭐로 하자는 얘기야? 기준시가로 하자. 근데 내가 올해 양도해서 임대하던 주택을 그럼 올해 양도했으니까 무슨 날 현재? 양도 현재. 그러나 임대사업소에서 말하는 고가 9억은 무슨 가액 기준? 기준시가. 이런 거 구분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결론. 뭐에 걸리면? 고가주택에 걸리면 다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잡아주시고요. 자, 국외 소재 주택 무조건 과세죠. 그러다 올해 추가된 거죠. 올해 추가. 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죠. 그럼 요거 차이점 봅시다. 소규모 임대주택 소득, 임대소득. 여기서 소규모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여기서 소규모 요거죠. 자, 거기 책을 보세요. 결론. 예,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소득세법 그 시행령 둘째 칸부터 봅시다. 대통령을 정하는 총수익금의 합계액 밑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익금액이 합계액이 밑줄 요거부터 먼저 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자 위로 올라갑시다.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밑줄이죠. 그래서 요거를 합해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합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됐죠. 해당 과세 기간에 해당 과세 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응? 우리 소득세법 하고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뭐 주택,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무슨 금액을 따져서 총 수익 금액을 따져서 요것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점 잡읍시다. 일단 이거 꼭 잡으시고요.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2번은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택수에 제한을 받죠? 예? 2번은 주택수의 대전제 조건이 뭐야? 1주택 소유자야 하나죠. 얘는 주택수 불문이네. 고가주택 불문이네. 요거는 조금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택수 불문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죠. 또는 1주택 임대하고 1주택 거주하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주택수와는 관계 이시 없이 주택을 뭐함으로써 임대함으로써 받은 총수익 금액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뭐와 관계없이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예요. 비과세. 자,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3번은 1주택이라면 금액과 관계 이시 없이 이 금액과 관계 이시 없이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요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요것만 아니면 1주택자 임대소득 요거 관계 이시 없이 비과세야? 그러면 3번은 거꾸로 뭐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슨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차이점 보여요? 예. 얘는 총수익 금액에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제한이 없어? 뭐만 충족하면 돼? 1주택 소유. 그러면 이때 총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받았대. 그래도 뭐야? 비과세죠. 얘만 아니면. 근데 얘는 주택수와는 관계가 없이 무슨 금액만 따져갖고 총수익 금액 따져서 얼마 이하면 2천만 원이에요. 차이점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세법은. 예. 자, 그런데 요게 2017년부터는 요게 언제까지만 비과세 준다는 얘기 여러분? 2016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 이제 책 몇 번, 아니 프린터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분리과세로 바뀝니다. 과세로 바뀝니다. 2017년부터 뭐 하겠다고요? 과세라는데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뭐하여서? 분리하여 얘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갈 필요는 없어. 여기 가면 안 돼? 이건 여러분 어디 가서 봐야 돼? 실무 가서. 그죠? 여러분 시험에 학교 가시고 나면요. 저는 꼭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러분이 꼭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여러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여러분. 고정비가 확보돼. 임대사업자를 잡으면. 그럼 여러분 임대사업자를 내 손님을 만들려면 내가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문제. 특히 뭐 절세 방안.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걸 제시하면 그 임대사업자는 나의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고. 이놈의 인간을 물어보는 족족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딴 데 가는 거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3번, 4번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10쪽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런데 그 기타는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제가 판단해서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요것만 해도 기타만 해도 여러분 한 10쪽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쪽 정도 다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그냥 기타 치면서 보시고요. 자, 2번 국세기본법 넘어갑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좀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뭐 우리 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다 알죠? 첫째, 뭐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 그죠? 밑줄.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 두 가지 개정됐죠? 첫 번째, 제척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몇 년? 15년. 예. 그 다음에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여러분, 우리 부정한 행위일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야? 40%. 죽어라! 40% 때렸죠. 그런데 이게 무슨 거래면? 국제거래면 몇 프로? 60%. 예, 요 두 가지만 좀 잡으시고요. 단 주의사항. 요 국제거래를 통한 부정행위는 국세만 적용해요. 여러분 오해 소지 없기 바랍니다. 옆에 적으세요. 지방세는 해당이 되는 거 아니야? 지방세는 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랬더니 지방세는 당연히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건 어디만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국세. 자, 그러면 이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외국에 있는 LA에 있는 미국 USA LA 가보셨나요? USA LA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어. 그럼 국제거래죠. 근데 그거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했다 그러면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거기 걸려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고요. 양가로 2번은 과거에 일회성 문제로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자, 법인이 자, 우리 지금 현재 세금 요즘 시끄럽죠. 법인에서 법인세 등이 기본적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이 법인이 이걸 납부를 못하고 있더란 얘기야. 납부를 못하고 있더란 얘기야. 법인한테 부과된 국세나 가산금이나 체납 처분비를 해당 법인에 내고 있다, 못 내고 있다.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때에 이 법인에 누가 무한 책임 사원이나 과점 주주 등이 있다면, 즉 사실상 지배 주주가 있다면 이들이 대신 내라 이거야. 이게 바로 제2차 납세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요거를 비상장 법인이 한해서만 적용하다가 상장 법인이 못 내도 이런 사람들이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하나, 3번, 1번, 3번, 1번 별표 하나, 3번 별표 하나. 자, 3번과 4번은 성격이 비슷한데 요거 한번 나중에 요거는 일회성 문제로 제가 한번 뽑아서 드릴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시험에서 일회성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걸 좀 뽑아갖고 혹시 운 좋게 걸리면은 맞을 수 있게끔 무조건 우리 일회성 버리진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건 잡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여러분. 자,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을 때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게 기한 후 신고예요. 그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무신고자만 할 수 있다. 계속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과소신고자라고 말 바꿨었잖아. 그래서 기한 후 신고자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른 말로 누구예요, 여러분? 무신고자. 그러니까 과소신고자는 해, 못해? 못해요. 과소신고자라는 것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신고를 한 사람은 일로 가는 거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한다? 무신고자만.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런데 신고를 했어. 그런데 이때에 신고를 했는데 당초 신고가 신고했다고 그랬으니까 당초 신고가 무슨 신고했으면? 과소 신고했으면. 당초 신고할 때 무슨 신고했다 여러분? 과소신고.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적게 했다. 과소신고.
또는 법에 따라서 환급받을 세액을 내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더 크다. 그럴 경우에는 뭐로 가느냐면 이때는 요거를 수정신고로 갑니다. 수정신고. 그러니까 요거는 당초 신고를 뭐 했을 때 얘기해요, 여러분? 과소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겠다, 덜 내겠다. 더 내겠다라는 게 무슨 신고야? 수정신고야. 반해서 당초 신고를 했는데 많이 했어, 많이. 과다 신고했어.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요게 경정청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신고를 했는데 당초 신고를 적게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수정신고. 당초 신고를 했는데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담을 늘리는 거고 줄이는 거고. 이거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고? 줄이는 거고. 얘는 세부담을 더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세관청은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얘를 더 좋아하겠지. 이해하세요? 얘는 싫어하겠죠. 얘는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 경정 청구는 언제 깔 수 있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바로 여러분 양가로 3번. 자, 같이 보세요. 거기 양가로 3번에 반가로 2번에 이런 말 나왔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잘 나왔는데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과다하게 신고했어요. 다짜 동그라미. 그러면 과다가 아니라 뭐 했다면? 과소 신고했다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정 신고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구분합시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럼 어디로 간다? 수정 신고. 신고는 했는데 적게 많이 냈다. 그럼 어디로 간다? 경정 청구. 그러면 이거를 종전에는 3년까지만 했어. 3년. 당초 기한이 지나서 3년이 지나버리면 환급 청구를 못했어. 그거를 제척 기간과 똑같이 몇 년으로? 5년. 예, 그래서 요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5년으로. 요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양가로 3번.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에서 동그라미 몇 년으로? 5년으로 연장해줬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지방세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거기 양가로 4번, 반가로 2번 보세요. 수정신고서나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밑줄 뭐만 해도 신고만 해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끔 풀어줬습니다. 즉 종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면은 신고는 물론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납부까지 해야 돼, 납부까지.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국세만 적용됩니다. 국세만. 지방세도 우리 기한 후 신고했어, 안 했어? 했어. 우리는 기한 후 신고 지방세에서 했어. 국세에서는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국세 기본법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 등록세에서 부가징세에서 기한 후 신고했죠? 자, 기한 후 신고. 내가 당초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어도 안 했어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액을 결정하여 뭐 할 때까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보통 징수까지는 보통 징수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한 기한 후 신고할 거 신고 기한부터 몇 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의 몇 프로를 50%를 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는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된다? 기한 후 신고 납부까지 해야 무신고 가산세 20%에 50%, 10%를 감해 주니까 이때는 몇 프로 때린다? 10%. 그런데 국세는 뭐만 해줘도 신고만 해줘도.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국세 쪽에서 강조하기보다는 지방세 쪽에서 먼저 강조하는가. 지방세에서 50% 가면은 기한 후 신고는 물론 법정 신고는 또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물론 뭐까지 해야 된다? 납부까지 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죠. 꼭 좀 잡으시고요. 양가로 5번은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뭐로 내라 이제? 카드로 내라. 카드. 아, 훌륭한 나라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큼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 됐어요. 나머지는 뭐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 뭐 좋은 제도 도입했다. 예, 양가로 9번 예, 포상금 예, 기뻐해 주세요. 30억까지 포상금 준답니다. 예. 얼마까지? 20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우리 회장님이 자꾸 뭘 돌려? 비자금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탈루 누락시키고 있는가? 그거 찌르는 거야. 찌르면은 찌른 금액에서 부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면은 부과되는 부분에 일정한 포션을 포상금을 주는 거야. 그때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주진 않고 몇 억까지 주다가 20억까지 주다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갖고 몇 가지 30억까지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잘 하나 걸리면 30억 벌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보시고요. 예, 12쪽부터는 지방세에 관련이죠. 일단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는 여기 한 2015년도 3월 달에는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인데 지방세 개정의 지연으로 질질 끌다가 결국은 시험 공고일까지 결정이 안 돼서 예, 이번에 확정시켜서 정리한 거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함께 말씀드렸지만 일일 특강 마지막 우리 실전 문제, 예상 문제 가지고 한번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 시간 좀 내주시길 바라면서요. 하여튼 남은 기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은 결국은 합격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시작한 거 시험 보는 그날까지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공부하셔서 여러분 올해 합격자 모임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 개정세법 해설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